자, 여러분 키 핵심 5강 한번 이어서 보시면요. 여러분 기한후 신고라는 거. 자, 보시면 신고 기한이 지났어도 뒤늦게 신고하게 되죠. 자,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먼저 대상자는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예요. 수송 신고가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거고, 자, 기한후 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이제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 중에서 납부할 세액인자 모두 또는 환급받을 세액인자 모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등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어요. 시험에서 자, 취득세는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안 된다 그러면 틀리고. 자, 그다음에 신고 기한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자, 지자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결정 통지전까지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고, 또 기한후 신고 제출과 동시에 이렇게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일부러 제가 써놓은 건데 기한후 신고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동시에 이 말이 2016년에 여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말이 자, 삭제됐어요. 그래서 기한후 신고서 제출하면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동시에 이 말이 삭제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이어서 계속 봅니다. 보시면 여러분, 자, 먼저 계속 이어서 보시면 기한후 신고 효력을 보시면요. 기한후 신고 효력은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1개월 내에 할 수 있다는 거 1개월. 그래서 1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뭐 60일 자, 이내에 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1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정 통지 전이죠. 1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예요. 납부불성 가산세는 아니에요. 자, 무신고 가산세 50불 경감해 줍니다. 혜택이 있는데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경감 안 해줘요. 여러분 과소신고 가산세도 아니고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불 경감해 준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또 기한후 신고서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자,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방세 과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납세무자 기한후 신고했다고 해도 납세무가 기한후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종적인 결정은 지자체장이 3개월 내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수송신고라는 거. 자, 수송신고는 기한후 신고와 비교해서 살짝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한후 신고가 중요한 거고, 수송신고라는 거,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거예요. 자, 신고 기한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자, 가산세 포함한 걸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 전까지. 자, 그래서 할 수 있고, 수송신고했을 때 신고 기한 경과가 6개월 내 수송신고를 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50불 깎아준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아까 기본소에 기본소와 같이 기본소에서는 여기 1년 내 6개월 지나서 1년 내 수송신고를 하게 되면 20% 경감해주고 2년 내 수송신고해주면 10% 경감해주는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고, 신고기한 경과 6개월 내에 수송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가산세 50% 경감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아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여기 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취득 시에만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자,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요거 부동산분, 특정 부동산분. 자, 그다음에 자, 종합부동산세요. 얘네들은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시 부과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시에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딱 요것만 알면 돼요. 취득시에, 취득 단계에서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요 정도 하시면 되고, 요걸 딱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동시 부과되는 것들은 다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 부과되는 거 보시면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자, 어떻게 기억하시냐? 머리 글자를 따서 농부가 오지랖 넓게 취득, 보유, 양도 다 관여하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농부, 지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고, 자,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어떤 거예요? 인지세.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강의할 때 그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거 인지세, 바뀌는 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자, 농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서 원칙.
국세지방세, 가산금, 체납손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얘네들 사이의 징수 순서를 보면 체납손비 1등이고 국세나 지방세는 순위가 같죠. 동순위고 자 조세채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가산금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 체납손비 1등,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또 가산금 순서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냐. 담보자본한 조세가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 압류 취급 들어간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국세 및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서 예외요.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익비용이요.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통의 비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뭘 매각해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우선해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과 체납손비가 우선합니다. 이 규정은 지방세나 공과금 자체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에 붙어있는 가산금이나 체납손비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피담보채권의 우선이요. 법정 기일 전에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의소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고의소 발송일을 법정 기일이라고 하는데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입니다. 자, 그럴 때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주권, 저당권이 담보되는 이 피담보채권이 자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해서 변제됩니다. 다만 얘네들도 피담보채권도 체납손비보다는 우선하지 못하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설정일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자,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더 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조세가 있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그렇습니다.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국세지방세 우선하는데 그 조세가 어떤 거냐를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세 번 물어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본시설세 얘들 한 세트죠. 자, 그 다음에 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요. 자동차세는 제가 생략했고요. 그리고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주로 보유세하고 재산 보유세하고 상속증여세가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법정기일이 어떤 건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 보시면 자, 또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소액임차보증금이요. 주택이든 상가든 소액임차보증금, 법에 정한 소액임차보증금. 자, 임금 또 그 소액임차보증금이 얼마냐는 것은 나한테 묻지 말고 중개사법 배우셔야죠. 자, 임금채권의 우선이요. 자, 최종 3개월치 임금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해요. 근데 뭐보다는 우선할 수 없냐? 체납손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근데 일반 채권이 문제예요. 총 임금채권이 1,000만 원인데 월 임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3개월치 300만 원은 무조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는데 나머지 700만 원 일반 임금채권은 일단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피담보채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고 자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에 일반적으로는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지방세보다. 근데 다만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피담보채권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고요. 자 또 동그라미 니은번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일반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 따라다니는 얘기에서 피담보채권이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바로 뒤따라서 우선하고 피담보채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으니까 일반 임금채권이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다음 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넘기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요 부등호 표시가 뭐냐면 지방세나 가산금 기본세도 나와 있죠. 지방세나 가산금 피담보채권이 요게 또 이 부등호 표시는 지방세 조세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고 이건 조세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일 때 얘기입니다. 먼저 후순일 때를 보면 지방세 같은 이 조세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일 때 무조건 1등은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비가 무조건 1등이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보증금이나 최종 3개월치 임금채권이 2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채권이 자 피담보채권 보세요. 피담보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때는 피담보채권 바로 뒤따라서 기타 임금채권, 일반 임금채권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 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맨 꼴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나 그 가산금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때 1등, 2등은 딱 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3등 보니까 지방세나 가산금이 조세채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때 지방세, 가산금 나오고 피담보채권 그리고 기타 임금채권. 그러니까 기타 임금채권은 항상 피담보채권 바로 뒤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결정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맨 꼴등은 항상 일반 채권, 공과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잘 모르겠다 너무 복잡해서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자 항상 저당권이나 질권, 전세권에 의해서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해서 징수되는 조세가 있는데 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게 어떤 거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상속세나 증여세도 자 항상
보유하는 재산 또 상속증에 받은 재산에 부과된 주세니까 우선한다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키 핵심 자 5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